네. 끝으로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31일이었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고 이남종 씨였는데요. 수많은 시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그 이남종 씨의 죽음, 그리고 그분 삶의 재구성,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 담비뉴스인데요. 담비뉴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지금 막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까지 했습니다. 대표로 손지은 기자 나와 있는데요. 손지은 기자. 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세요? 네, 그 마이크 이거 위치를 신경 써야 한다고 해서. 이남종 씨 사건, 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제 31일 날 다들 이제 마음이 다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막 새해를 이제 맞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네. 누군가가 박근혜 사퇴하라, 뭐 특검 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네.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이 네. 사건의 그 뒷이야기들이. 죽음 자체도 분신 자살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방식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러게요. 또 세밋 연말 분위기에 조금 묻힌 감도 있는데, 당시 사건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12월 31일 오후 5시쯤이었죠. 네. 그때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승용차를, 네, 승합차, 스트렉스, 승합차 은색 스타렉스입니다. 예, 그걸 세워놓고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 네. 또 펼침막을 걸어놓은 다음에 자기 몸에 직접 불을 붙여서 목숨을 끊은 그런 충격적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짧게 소개되고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본인들의 그러니까요. 관점에 따라서 이전의 죽음을 막 함부로 해석을 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담비뉴스 기자들이 직접 광주를 수차례 내려갔다 왔다고 해요.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전라도 광주요. 그래요. 어떻게 다녀오셔 보니까 이분이 저는 정말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전남 구례에서 출생을 했고, 이제 어린 시절과, 그리고 그때부터 쭉 광주에서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 91년도에 조선대학교 영문과 입학을 했고, 그 평범하게, 어쨌든 그렇게 조용하게 대학생활 하다가, 91년도면 예, 그때 91학번인 신정국 거죠. 있고 좀 약간은 대학 사회가 조금 네. 혼란스러울 때 아니었나? 네. 맞아요. 네. 그때 한겨레에서도 토요판을 통해서 특히 많이 그 분신정국에 대한 소개는 간간히 됐었는데, 그때 이른바 이제 유서 대필 사건 맞아요. 한 당사자였던 네. 김기설 씨, 그분이 전민연이라고 하는 그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전민연 사회부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분신 자살을 하셨고 서강대 옥상에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때 이제 주장했던 거는 노태우 정권 퇴진이었는데, 그분 이외에도 정권 퇴진이라든지 뭐 노동자 문제 등등으로 해서 한 해에 한 네 분인가 이렇게 분신 자살 해서 그때 그 당시 91년도를 가리켜서 분신 정국이라는 말까지 생겼었죠. 네, 하여튼 네. 그때 이제 네. 조선대학교를 다니셨군요. 네. 그래서 그 대학 후배의 말을 들어보니까 워낙 그분 표현으로는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학생회나 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학사 장교로 임관을 해서 7년간 복무를 했고, 그 제대 후에는 검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네. 이제 좀 생활고 같은 게 있어서 더 이상 편하게 공부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뭐 택시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까지 예. 택시 운전, 이제 검찰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시국 네. 공무원 시험 실패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단체에 속하지도 않았고, 학생회도 안 하고 네. 뭐 운동을 열심히 한 네. 것도 아니었고, 네. 착실하게 공부했고 졸업했고 군 복무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네. 예. 정말 평범한 분인데. 네, 그렇게 네. 해서 최근에는 네. 그 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이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편의점 매니저라는 거는 일반적인 편의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네. 직접 매장일도 같이 보고 네. 하는 그런 분이시죠. 네, 매출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아르바이트생들 뭐 시간 같은 것도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하는 것도 관리하고, 그 그 매장의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게 매니저라고 알고 있죠. 네. 그래요. 아니
그리고 평범한 분이란 네. 거는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네.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분신까지 하시면서 네. 이 부정선거 사태라 그럴까요? 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계기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도 취재를 하면서 네. 그 끝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특정한 계기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으니 그 최근까지 만났던 분들이 계시대요. 그 네네. 친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뭐 자기들은 뭐 한총련 세대였고 네. 지금은 평범하게 그냥 생업에 종사하면서 뭐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뭐 정부 비판해봤자 술자리에서 그냥 조롱하고 마는 정도인데 이 이남종 씨는 굉장히 비분간개했다. 그리고 시국에 대해서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좀 심도 깊게 뭐 시국에 대해 분석하고 했다. 그래서 옆에서 아니 왜 그러냐 네가 정치인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핀잔을 할 정도로 비분간개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해 한 해 동안 거의 대한민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떠들썩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좀 네. 높았던 분이었던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같은 이제 그 국가기관 선거 개입 사태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분석하고 잘 알고 있는 저희 같은 전문적인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것에 훨씬 더 분노하고 네. 비분간개하고 네. 이런 정서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 이남종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주변 증언이나 그 유품 중 뭐 시나 일기장 같은 데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를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저도 그 취재가 거의 그 취재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거의 끝날 때 즈음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네.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네, 열쇠가 그게 뭔가가 하나가 탁 네. 어떠한 특정한 계기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궁금증 궁금증이 하나가 속 시원히, 속 시원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사를 초고를 썼을 때도 제가 읽어도 궁금증이 여전히 의문인 거예요. 근데 예. 그 광주에 두 번째로 내려가서 이제 그 댁에 방문을 해서 뭐 대학 시절 썼던 시와 일기장 같은 거를 보니까 그 조용했고 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시국에 대한 되게 진지한 고민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시에서 그런 고민들이 시에서도 묻어나고 네. 뭐 메모에서도 네.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손지은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 노동자 이남종 씨의 사망 사건 이거를 보는 시각 대한민국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한쪽에서는 열사의 삶, 열사로 칭하면서 이분의 죽음을 굉장히 좀 상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반대로는 경찰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났는데 마치 우발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충동적인 이제 그런 분이 저지른 충동적인 사건 정도로 폄하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직접 취재해본 손지은 기자 생각은 어때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분은? 일단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이 질문을 왠지 오늘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삶을 재구성해보라고 네.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지금. 그래서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근데 일단 취재를 할 때는 뭐 열사다 아니다. 네. 그 논란이 되게 큰 상황에서 네. 열사다 이렇게 뭔가를 답을 정해놓고 취재하는 건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답은 정해두지 않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자. 그리고 뭐 그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열사다 아니다로 되게 논쟁이 많은데
그 논쟁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쓴 유서의 내용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살을 했을 때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유서에 담겨 있는데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주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열사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싶었어요. 예. 의문에 현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맞아요. 약간 좀 네. 어리석은 질문을 했고, 오히려 손지은 기자의 답변이 훨씬 더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사람의 죽음을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을 열사로 칭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논쟁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자 했던, 죽음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뭐 굳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네. 이런 논란은 좀 불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에 타다 남은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국민 앞으로 남긴 2장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인데 처음에는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뭐 박근혜 정부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이런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이 뭐 미필적 고의이든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누구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내용이네요. 그러네요. 네. 아, 지은 씨, 취재 끝나고 나서 좀 무슨 느낌이 드셨어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취재원과의 독립되고, 이 객관적 시각을 보려면 취재원과 좀 독립되어야 하는데, 취재를 할수록 이분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분신 자살을 할 정도로 이 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국민 앞으로 어떤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논란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누군가의 사주로 죽었다, 혹은 뭐 어떤 특정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 하면서 죽음 자체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 현 시국이 어떤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죽음을 죽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회 현실. 네. 예, 오늘 손지은 기자 직접 스튜디오까지 먼 곳에서 오셨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기사도, 토요판을 통해서 소개되는 기사도 많은 독자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손지은 기자 등이 쓴 이번 이남종 씨 삶의 재구성,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는 게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발행하는 담비뉴스와 한겨레 토요판이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첫 작품이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다음에도 또 협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아유, 좋다. 예, 그럼 오늘 토요팟은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니까요. 여러분 정말 따뜻하고 또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또 설 연휴 푹 쉬고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럼 2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